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99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출범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첫 회의를 갖고 이달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584명 늘었습니다. 이게 닷새 연속 이제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연휴라서 검사 감소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검사 건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감소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추석 연휴 때 이제 급격히 증가했던 증가세가 일단 일주간의 어떤 평균 확진자 수를 봤을 때도 좀 급격하게 20% 정도 감소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급격하게 증가한 다음에 감소할 땐 천천히 떨어지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번 유행은 갑자기 20% 이상 증가했다가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떨어진 영향을 봤을 때 뭔가 국민분들의 높은 예방 접종률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 중심으로 일부 확진자가 증가했다가 그분들 커뮤니티 내에서 유행을 일으키고 지역 사회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지는 않은 것 같은 영향도 좀 추정이 되고요. 하지만 아직은 그 방역 지표, 그러니까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라든지 방역망내 관리 분열 이런 것들이 아직 호전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미접종자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성,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 아직 접종이 안 되어 있고 또 고령층 어르신들 중에서도 일부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셨는데도 돌파 감염으로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 증가나 그다음에 사망, 중증 환자 수 증가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링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켰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요. 지난주에 0.89로 나타났습니다. 1 이하로 떨어진 건데 이게 4주 연속 증가 추세가 꺾인 거고요. 또 백신 접종 완료율도 짚어보면 전 국민의 60%를 넘겼거든요, 어제. 또 18세 이상 성인은 70%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 좀 긍정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확진자 수가 지금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1,000명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지금의 감소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매주 80%씩 감소하게 되면은 한 2, 3주 내로 1,0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변수로 고려하게 된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를 들면 거리두기 조정안이 완화됐을 때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을지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그만큼 실내 환기가 좀 줄어들고 또 건조한 환경이 유발되기 때문에 감염 전파가 높아지는 환경이 유발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소아청소년들 중심으로 아직 예방 접종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의 감염 확산 위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변수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예방접종 속도를 유지하고 또 현재 방역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해 나가신다면은 급격한 증가세는 조금 우리가 예방접종 효과로 좀 급격한 확산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교수님께서도 희망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70% 이런 목표 달성은 조금 더 예상보다 이르게 달성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70%가 부족하다, 조금 더 높여서 목표를 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우리가 얼만큼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접종 완료율이 80%가 넘었지만 미접종자 중심으로 감염자 확산세, 확진자 증가 또 거기에 따른 중증이나 사망자도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최대한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접종으로 맞을 수 있게 충분히 배려를 해드리고 또 이제 접종을 맞지 않은 하지만 또 고위험군인 분들이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접종의 대상, 질적인 면도 고려해서 고위험군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우리가 접종 완료율을 조금 더 높여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아직 미접종자 분들 중에는 조금 더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은 백신 접종에 참여하실 분이 충분히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직 500만 명 중심으로 언제든지 이분들 중심으로 확산세는 빠르게 증가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보다 많은 접종 참여로 독려하는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원래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전 국민 접종 완료 70%를 이제 목표로 계속 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목표 달성이 조금 이르게 된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하는 그 시점도 좀 당겨질 수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70% 접종 완료율 양적인 지표도 중요한데 아직 특히 이제 8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계셔서 이분들의 접종 예방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접종, 부스터 접종을 좀 시작하고 있어서 네. 이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단계적으로 일상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신규로 입국하신 외국인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대부분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 오시면서 예방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드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방역 수칙 안내 같은 것이라든지 또 적절한 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 접종의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고위험군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질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양적인 70% 달성 목표도 함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백신 패스, 또 의료체계 보강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또 김부겸 국무총리가요,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일상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3대의 목표가 아주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또 우리가 포용적으로,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차별적인 시선뿐만 보내지 말고 가급적이면 백신 접종으로 유도하고 또 우리가 백신 패스제 같은 경우에도 민감한 부분이 되는데 네.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을 차별한다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점을 찾고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뭐 접종자, 미접종자, 또 감염자, 뭐 확진됐다고 또 우리 사회적인 낙인을 보내는 시선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포용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나가는 이런 방향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의료 대응 체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전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빠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했지만 또 좀 그 과정에서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시면서 또 거기에 따른 이상 반응에 대한 어떤 진료 지원 체계라든지 또 우리가 중환자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떤 병상 체제 또 응급실이나 또 지역 사회에서 일반 동네 병의원에서 호흡기 환자를 별도로 잘 볼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확대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합의 또 대안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정부가요, 당장 마스크를 벗자는 게 아니다.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마스크는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끼리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환기가 잘 되고 어느 정도 거리 유지가 가능한 장소에서는 접종 완료자분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모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돌파 감염 같은 경우에도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주로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감염되시는 과정은 주로 미접종자분들께서 감염되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많은 바이러스나 또 장기간 바이러스를 밀접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감염되는 사례가 조금 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미접종자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아마 완료하신 분들끼리는 어느 정도 감염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시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해외에서 어떤 자료들을 봤을 때 네. 백신 패스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와 도입하지 않는 나라 간의 확진자 발생 양상도 한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다음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접종 완료 후 2주가 되는 시점을 우리가 거꾸로 추정해 보게 되면 한 10월 3일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61%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명이 모이면 그중에 6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접종 완료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간에 어떤 모임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그중에서 미접종자분들 일부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시선을 좀 주의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시도는 단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모임도 좀 허용을 해주고 마스크도 좀 벗게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해외 연구들에서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도 돌파 감염 위험이 높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좀 네. 우려가 있었는데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시도해 보면서 확산세를 좀 모니터링하고 네. 특히 중증이나 사망이 증가하지 않는지 네. 관찰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내용으로 좀 꾸려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특히 이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거 예측이 되는데요. 조금 더 이번 주에 발생 양상을 조금 더 보고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접종자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 좀 미접종자분들이 4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8시 이전에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이제 조금 더 제한하고 그 대신에 완료자 중심으로 모임 인원수를 조금 완화해드리고 그다음에 모임 시간을 지금 특히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는 22시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간 조정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백신 부스터샷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모더나가요, 미 식품의약국 FDA에 부스터샷 승인 요청을 했는데 FDA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이자랑 승인 신청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화이자랑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구체적인 건 안 알려져 있지만 두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나는 기본 접종, 2번 접종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항체가가 6개월 이상 대부분 잘 유지돼서 우리가 중증화 예방 효과가 매우 좋다. 그리고 물론 일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아직 그런 뚜렷한 확실한 연구 자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접종 완료하고 6개월 후에 네. 3차 접종을 맞았을 때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2차 접종하고 일부 항체가 떨어지신 분들은 3차 접종으로 효과가 좋았는데 대부분 2차 접종을 맞고 나서도 많은 높은 항체가가 유지되고 있었고 거기에 부스터샷을 추가했을 때도 4배 이상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분율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허가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모더나 접종을 한 분들 중에서 예방접종 효과 좀 떨어지는 군을 조금 더 줄이고 그다음에 전에 투여한 용량의 절반 용량으로 부스터샷을 했는데 아마 표준 용량으로 부스터샷을 하면서 보다 좀 면역 효과를 높이는 다른 전략으로 부스터샷 접종 다시 재신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